남편과 나는 결혼 10주년을 맞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특별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잠시 여자 화장실에 다녀오려고 자리를 비웠고 그 순간 한 여자가 다가왔다. 와인을 마시지 마세요. 남편이 그 안에 뭔가를 넣었어요. 처음엔 어처구니 없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 몰라 잔을 서로 바꿔놓기로 했다. 그리고 15분 후. 그 전에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가는 지푸른 밤하늘, 색의 실크 드레스를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섰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남편 이건우와의 결혼 10주년. 10년은 한 시대라 불릴 만큼 길고 깊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그동안의 세월이 사랑과 안정으로 채워졌다고 믿어왔다. 기념일을 위해 두 사람은 도시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전망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반짝이는 야경 아래 테이블엔 촛불이 은은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건우는 늘 그랬듯 완벽해 보였다. 세련된 정장, 고급 향수, 여유로운 미소까지. 하지만 올가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 어딘가에 싸늘한 거리감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그가 이 자리에 있지만 그녀와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레스토랑은 손님들의 대화로 가득 찼고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웨이터가 두 사람이 좋아하는 와인 한 병을 가져왔다. 이건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능숙하게 코르크를 열고 와인을 잔에 따랐다. 잔이 채워지고 웨이터는 조용히 물러났다.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 이건우가 잔을 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부자연스럽게 들렸다. 올가는 미소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와인은 변함없이 훌륭했지만 마음속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다. 마치 얇고 날카로운 얼음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듯한 느낌. 그녀는 그것을 단순한 피로, 바쁜 삶 때문이라 여겼다. 올가는 자신만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일에 쏟아붓고 있었다. 이건우 역시 성공한 투자 사업가였다. 그들은 겉보기에 완벽한 커플이었다. 아름답고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부부. 그러나 그 반짝이는 겉모습 이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걸 올가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몇 잔의 건배와 다양한 요리를 즐긴 후 올가는 잠시 자리를 뜨기로 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녀가 일어나며 말했다. 이건우는 고개만 끄덕이고 여전히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 무심한 행동은 올가의 마음을 살짝 찔렀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를 바라보며 손을 잡아주고 다정히 배웅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너무도 낯설었다. 화장실 안은 대리석과 거울로 장식되어 있었고 손님도 많지 않았다. 올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적시며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을 달래려 애썼다. 거울 속엔 지쳐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진 눈 아래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표정. 좀 더 쉬어야겠어. 그녀는 생각했다. 그때였다. 낯선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수수하지만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눈동자는 진심 어린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주위를 살피며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남편분을 조심하세요. 올가는 순간 굳어버렸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다. 등에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가 당신 와인에 뭔가를 넣는 걸 봤어요. 여자가 속삭였다. 그게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매우 수상해 보였어요. 제발 조심하세요. 그녀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화장실을 떠나버렸다.
올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이건 뭐야? 건우가 내 와인에 뭔가를. 말도 안 돼. 하지만 왜 그 여자의 눈빛은 그렇게 간절했을까? 자리로 돌아온 올가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걸 느꼈다. 이건우는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두 잔의 와인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올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였다. 무슨 일 있어? 이건우가 시선을 올려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머리가 조금 아파서. 올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와인을 좀 더 마셔볼까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잔을 집으려는 척하며 재빠르게 잔을 바꿨다. 그녀는 이건우의 잔을 들었고 자신의 잔은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무모한 행동이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 그 낯선 여자의 경고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다시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갔다.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 올가는 이건우의 행동 하나하나를 면밀히 관찰했다. 그는 겉으론 태연한 듯 보였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듯 했다. 시계를 자주 확인했고 냅킨을 불안하게 만지작거렸다. 그러다 갑자기 이건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머리를 움켜쥐고 신음했다. 왜 그래요? 올가가 놀라 외쳤다. 몸이 이상해. 그는 힘겹게 말했다. 정말 이상해. 그는 비틀거리다 의자 옆으로 쓰러졌다. 올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움을 요청했고 웨이터들이 달려와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잠시 후 구급대가 도착했고 의사는 이건우를 긴급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무슨 일이죠? 올가가 의사에게 물었다. 중독 증세 같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올가는 병원 구급차에 동승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지며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몸은 병원 복도에 있었지만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현실 속을 헤매고 있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함께 미래를 꿈꾸며 살아온 남자. 그가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이건우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올가는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계음만이 병원의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수많은 추억, 웃음, 약속들. 모두가 거짓이었다면? 한참이 지나고 의사 한 명이 다가와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남편분의 혈액에서 강력한 진정제가 검출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불법적인 약물입니다. 용량도 치료 범위를 훨씬 초과했어요. 올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와인에 들어있었던 것이 그녀가 아닌 그를 무너뜨렸다는 것. 배신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그 날카로운 감정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마치 낯선 공간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따뜻하고 아늑했던 집은 이제 숨막히는 감옥 같았다. 벽 하나하나에 거짓말이 묻어있는 것만 같았다. 올가는 무의식적으로 와인 장식장으로 걸어갔다. 아직도 그날 열었던 와인병이 그대로 서 있었다. 식기세척기 안엔 2개의 와인잔. 눈을 감고 숨을 내쉬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그녀가 수화기를 들었다.
올가시죠?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마크라고 합니다. 이건우의 예전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름, 올가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거죠? 당신 남편에 대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벌여온 어두운 일들에 대해서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 속에 조그마한 불빛이 켜지는 듯한 느낌. 좋아요. 만나죠. 언제, 어디서요? 내일 정오쯤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마크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올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제 더는 속지 않겠다고.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삶을 되찾겠다고 결심했다. 배신에 대한 대가, 무너진 시간에 대한 보복. 그녀는 이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다.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 고요하고 외진 곳이었다. 마크는 중년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매와 피곤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본론으로 곧장 들어갔다. 이건우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투자 실패로 주식에서 큰 손해를 봤죠. 그의 마지막 희망은 당신의 자산을 손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올가는 숨을 죽인 채 들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그는 당신을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이미 관련 서류도 마련했고 몇몇 의사를 매수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눈앞이 어두워졌다.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그 계획.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인생을 파괴하려는 범죄였다. 마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여기 보세요. 이게 그가 준비한 서류들입니다. 의사 진단서, 정신적 문제를 꾸며낸 진술, 전부 위조입니다. 올가의 손이 떨렸다. 낯선 문장들이 그녀를 설명하고 있었다. 치매 초기 증상, 일상생활 유지 불가, 법적 보호자 필요. 자신의 인생이 종이 위에 거짓으로 쓰여져 있었다. 왜 저에게 도와주시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건우는 저에게도 같은 짓을 했습니다. 사업을 빼앗고 절 파산으로 몰았죠. 전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그에게 두 번째 희생자가 되는 걸 막고 싶어요. 마크는 이건우가 만들어낸 유령 회사들과 자금 세탁의 증거들,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을 정리한 문서들을 건넸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날 저녁, 올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다. 마크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와 문서를 보여주자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이건우는 법원에 당신에 대한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류는 정식으로 접수됐고 그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로 대응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올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증거를 수집해 역으로 고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때 누군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가 양해를 구하고 나가더니 이내 진지한 얼굴로 돌아왔다. 방문객이 한 분 오셨습니다. 당신께 전할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시네요. 문이 열리고 그곳에 한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그 레스토랑에서 올가를 막아섰던 바로 그 여자였다. 올가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다. 제가 믿기 힘드셨을 거예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꼭 알려드려야 했어요. 저는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웨이트리스예요. 남편분이 당신 잔에 뭔가를 타는 걸 직접 봤어요.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그 순간 너무나 이상했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올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너무도 선명한 또 하나의 진실. 그날 느꼈던 불안, 이건우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낯선 여자의 경고가 모두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왜 저한테 말해 주셨어요? 올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빛을 봤거든요. 당신을 바라보는 눈에 사랑은 없었어요. 오직 계산만 있었어요. 전 그냥 그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성지연이었다. 지연은 올가의 증언 요청에 기꺼이 응했고 경찰에 정식 진술을 하기로 했다. 그녀의 말은 이건우의 범행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올가는 점점 자신 안에서 무언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절망과 공포 속에서 움츠렸던 자신이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싸우는 존재로. 그녀는 경찰서로 향했다. 수사관으로 고영이라는 중년의 여성 형사였다. 예리한 눈빛과 단호한 태도가 인상적인 인물이었다. 고 형사는 두 팔 가득 쌓인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올가 씨, 앉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조가 절실합니다. 올가는 의자에 앉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제가 아는 걸 전부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고 형사는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었다. 결혼기념일 저녁부터 와인잔을 바꾼 순간 마크와의 만남, 그리고 성지연의 증언까지 올가는 모두를 낱낱이 말했다. 이건우 씨가 당신을 상대로 범죄를 계획했다는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고 형사가 조용히 말했다. 마크 씨가 제출한 의료 서류와 금융 자료는 이미 확보했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럼 그는 체포되나요? 올가는 숨죽이며 물었다. 그 목소리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고소가 정식으로 접수되었고 증거가 충분하다면 곧바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신의 협조입니다. 고소장과 함께 재산 관련 서류도 제출해 주세요. 이건우가 당신 재산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합니다. 올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단순히 결혼 생활을 끝내는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삶 전체를 되찾는 과정. 그날 그녀는 즉시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펜을 들고 힘있게 서명했다. 결혼 해제라는 단어가 적힌 문서 위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눈물은 없었다. 오직 결단만이 있었다. 마크 역시 약속을 지켰다. 그는 경찰에 더 많은 증거를 제출했다. 위조된 의료 기록, 페이퍼 컴퍼니로 위장한 자금 세탁 문서, 은행 거래 내역, 모든 것이 철저히 정리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올가를 법적으로 무능력자로 만들기 위한 진술서 초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크는 고 형사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건우는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제는 그가 책임을 질 차례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레스토랑의 CCTV. 이건우가 와인잔 위에서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은 음험했다. 그 다음 날 이건우는 체포되었다. 혐의는 살인미수, 사기, 문서 위조. 그는 수갑에 채워진 채 경찰차에 태워졌고 수많은 시선들이 그를 따라갔다. 이 소식은 곧 도시 전체에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진심으로 놀란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의 수상한 사업 방식에 대한 소문은 오래전부터 돌고 있었으니 체포 소식은 고 형사로부터 직접 올객에 전달되었다. 올가 씨, 축하드립니다. 이건우는 지금 구속 상태이며 혐의를 입증할 자료는 충분합니다. 재판이 열릴 것이고 그는 반드시 죗값을 치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올가는 몸 전체에서 짐이 떨어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눈을 감고 오랜만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이건우가 구속되자 올가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더 이상 공포에 떨 필요도, 누군가의 감정을 헤아리며 숨죽일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살아남은 사람이자 싸운 사람이었다. 이혼 소송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올가는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뎠다. 진실과 법이 그녀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의 변호사는 노련하고 믿음직한 인물이었다. 이건우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에 맞설 수 있는 실력과 용기를 갖춘 사람이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담담하게 증언했다. 이건우의 계략, 와인 사건, 마크의 폭로, 성지연의 진술, 레스토랑 CCTV 영상을까지 모든 증거가 차례로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그것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이건우 피고인은 살인 미수, 사기, 문서 위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피고인에게는 중형이 선고됩니다. 그 순간 올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끝났다. 그리고 시작이었다. 재판 후 그녀는 이혼을 공식적으로 받아냈고 자신의 모든 재산도 온전히 지켜냈다. 저더 이상 그의 이름으로 된 문서도 그의 그림자 아래 노인 생활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몇 달 후 그녀는 과거를 완전히 떠나기 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함께 살던 고급 아파트를 팔고 도시 외곽의 조용한 마을로 이사했다. 새로 산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스했다. 창밖으로는 숲과 하늘이 보였고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예전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즐기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고 근처 문화센터에서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그녀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색채와 선은 내면의 상처를 하나씩 치유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은 점차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여행도 시작했다. 그녀는 유럽의 작은 도시들을 돌아다녔고 일본의 온천 마을에서 휴식을 즐겼다. 태국의 해변에 앉아 그림을 그렸고 이탈리아의 박물관에서 시간을 잊고 그림을 감상했다. 여행은 그녀의 시야를 넓혔고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지워주었다. 어느 날 바르셀로나의 작은 카페에 앉아 라떼를 마시며 그녀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그 끔찍했던 밤, 깨진 와인잔처럼 산산조각난 마음.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더 이상 부서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 시간들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결혼기념일을 기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날을 기념했다. 그녀가 독립을 되찾은 날, 자유를 손에 넣은 날, 진짜 생일처럼 소중한 날이었다. 그날 그녀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성지연 씨, 저의 올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날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따뜻하게 들려왔다. 감사 인사 받을 일 아니에요.
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잘 지내고 계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혹시 언제 시간 되시면 같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좋죠. 언제든요. 전화를 끊은 올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상처는 남았지만 그 상처 위로 새로운 피부가 자라고 있었다. 새로운 인연, 새로운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게 된 삶.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향해 걸었다.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다. 고개는 높이 들려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조사와 수사는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이건우의 재판은 끝났지만 그의 과거는 계속해서 새로운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세탁된 자금, 유령 회사, 허위 진단서, 매수된 의료진. 그가 짜놓은 거대한 거미줄은 생각보다 더 넓고 더 깊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올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고 있었다. 더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은 다 흘려보냈고 그 자리에 단단한 의지와 조용한 평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맑은 아침 그녀는 새로 산 작은 화폭을 창가에 펼쳐두고 앉았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바람은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창밖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은 그녀의 어깨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붓을 들고 하얀 캔버스를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자라고 있었다. 그 이야기들은 고통에서 태어났지만 희망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예술이 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완전히 믿었다. 자신의 직감, 판단, 선택. 예전에는 누군가의 인정과 보호를 갈망했지만 지금의 그녀는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했다. 누군가의 그림자 뒤에 숨는 대신 그녀는 스스로의 빛이 되기로 결심했다. 가끔 사람들은 물었다. 그 일을 후회하지 않으세요? 올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그것이 나를 나답게 만들었어요. 나는 쓰러지지 않았고 결국 일어섰으니까요.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다.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누구와 만날지, 어디로 갈지, 어떤 색으로 인생을 그릴지. 모든 결정이, 모든 순간이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성지연과의 우정은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고 마크는 때때로 안부 전화를 걸어 함께 진실을 향해 싸운 시간들을 회상했다. 그녀를 돕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녀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작은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그림은 많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배신, 상처, 회복, 그리고 자유. 그림 앞에서 한 관람객이 조용히 말했다. 이 그림들 살아있네요. 올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이건 제 인생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화면 속에는 비어있는 문서 하나가 열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제목은 아직 없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진실을 직면한 여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운 여자, 그리고 끝내 자유를 얻은 여자. 그 이야기를 그녀는 세상에 전하고 싶었다. 한 줄 한 줄 글을 써 내려가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이건 그녀의 두 번째 삶이었다. 더는 희생자가 아닌 강인하고 자유로운 여성으로서의 삶.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히 자신의 빛으로 빛나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은 이제 그녀가 원하는 대로 계속된다.